한쪽에서 뭐 치사하게 또 한쪽에서는 대담하게 했다. 이거 지난 두 정권을 비교하는 건데요. 속속 밝혀지는 블랙리스트 두 정권의 차이, 괴롭힘의 차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십시오.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찌질하게 MB 신복에서 국정원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민간인 사찰에 이상한 일이 많았죠. 김미화 국정원이 사찰한 듯. MB 측에선 대통령이 한가하지 않다. 고소는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에 주군으로 모시던 영예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조윤선 전 장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군되는 사람들 문화융성한다더니 뭘 하신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여롭지 않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최대 정치보복은 MB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다. 아, 참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세훈 원장의 책임만으로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오히려 그 위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리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왜 하필 그 저냐고 제가 한탄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사 의뢰 절차 전에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 의뢰한 게 이것이 어떻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민간인임을 알고 조사를 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 판단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 의해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계속?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업무 절차 부분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또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원성 부원장 생각. 전 뭐 이 둘 간의 차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헌법이 정한 헌법에는 뭐 어떤 국민도 차별과 배제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겁니다. 저는 똑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당해야 된다. 근데 탄핵을 전임 대통령이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거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밝혀졌다면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들어가시죠. 박상현 박사. 네, 두 정부의 차이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차별성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고강도 전략이었죠.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나치 합성 사전도 하고 그 바쁜 업무 시간에 간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그 시간에 그 사전을 붙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1대1로. 1대1로. 그리고 특정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끌어내리는 이런 고강도 전략이었다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은밀하게 대규모로 지강도 전략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은 이런 차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랄까요? 참여기전에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상황에서는 사실은 근데 배우나 MC나 하고 연예인들 이분들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 집중적이고 매우 집요하게 이런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접적이고 차라리 이거에 비하면 소극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명박 전 정부 때 일부 다 이렇게 핀셋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그냥 다들 저만큼 이왕 멀리 간 거 멀리 계세요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82분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그분들은 오히려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올바른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명단에 올랐겠느냐. 그분들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했겠냐 생각합니다. 서영호 소장. 네, 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밝혀진 게 82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밝혀진 게 수천 명이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가 뭐 많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식이 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각계각층에 맞춤 형식으로 했는데 왜 누구를 위해서 최순실의 눈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반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든지 간에 전 정부 인사를 정부 산하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문화예술계부터 속속들이 다 배제했거든요. 특히 노무현 정부에 참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가혹한 정치 보복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그 마감을 할 정도로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정치 보복이나 블랙리스트가 더욱더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우 실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인 어떤 부분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가 사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DJ도 사실은 그 전에 이종찬 의원이 사실 뭐 이렇게 그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종찬 의원의 그 출신 고교 K고교에 뭐 그런 그 지원했던 대우그룹이라든지 이를 굉장히 많이 보복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이 두 이 정부의 어떤 블랙리스트 차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를 은밀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밀했던 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은밀했다는 거죠. 핀셋 말씀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런 그 블랙리스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좀 대놓고 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가 뭐냐면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늘 공무원인 그 공무원들이 사실 지시를 받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하고 서류 꼭꼭 챙겨놓고 지금도 나서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너무나 확대됐고 너무나 당당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들이 반란을 하고 지금도 증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큰 차이, 그건 지적을 잘해준 거고. 차명희 전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앵커한테 또 혼나고 빵점 맞을 것 같은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제가 느낀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의 차이는 뭐냐 이건데 차이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문제는 인재 논의가 거론돼 가지고 다 카더라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나와봐서 얘기하면 되고 저를 한 번만 출연시키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제가 지금 빵점 맞겠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얘기하면 요즘에 블랙리스트 건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나도 밤나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말로 이 탄압을 받은 연예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제대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쉬었는데 인기가 없어 이렇게 스크린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자기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떤 탄압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분들은 나름대로 이 그 보수 정권 하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그 시장을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연예인으로서 계속 계속 지속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권의 공작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음악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얘기하면은 보수 어떤 그 많은 그 관객들이 사실 내문했기 때문에 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옥석은 구분해야 됩니다. 저 한 주제와 말씀만 동 떨어진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하시네요. 우주에 다녀오셨나? 저는 그 차명진 의원의 물타기성 발언에 동의할 수가 도저히 없고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있다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탄압과 희생이 본질적 목표이지. 그 중에 있는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인 것처럼 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나 국가 권력에서 나서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연예인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명예에 했는데요. 일반화했다고까지 또 개 중에 이거 물타기 제가말로 저야말로 개 중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보기 안 좋더라.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문화예술인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저희 변호사 같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런 분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춰줘야지만 그분들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고 주객이 전도된 거고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방송사에서 밀어줄라 해도 시청률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왜 내보내냐 이런 반대가 많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누가 못 시청률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런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 되죠. 지금 어쩌자는 그렇게 건지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MC는 혼낸 적 없어요. 패널들한테 혼나지나 마세요. 그리고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지금 요거만 하나 짧게 찍어 놓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소 그건 정치보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잠깐 듣고 와서 이건 정말 짧게 한 몇 분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시죠. 적폐청산 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되묻고 싶고요. 네.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가한 이슈입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그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명색이 지금 천만 서울 시민이 선출한 그런 서울시장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온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아니 사회단체, 언론, 뭐 이런 지식인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엄해하고 사찰하고 공작했는데 아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자기는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책임 회피고 이건 오히려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차명희 전 의원부터. 그러면 M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런 얘기할 거예요. 왜냐? 국정원의 리스트에 있다는 것과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나 그 리스트에 있다는 것이 곧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어떤 사람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탄압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정치 활동과 그다음에 연예 활동에 지장을 줬는가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김미화 씨 등이 이 MB를 직접 고소했는데 과연 그들의 정치 활동이나 예술 활동에 MB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지장을 줬는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 따져봐야 될 일이죠. 뭐 그에 대해서 상응한 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하느님이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그 소위 물타기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이제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우리 지금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박원순 시장은 희망제작소 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희망제작소가 모 은행으로부터 한 100억대의 돈을 받아서 소기업을 키우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이유가 없이 그것이 취소됐고 그 당시에 희망제작소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홍보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유 없이 연장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자치부 장관이 원세훈 장관이었고 그 이후로 국정원에 가신 거죠. 이게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께서 꼬리 자르기만 하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 책임입니까? 원세훈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부시장으로 일했고 행정장관을 했고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될 것 같아요. 서영호 소장으로 갑니다. 네, 대통령은 한가지 하나, 고소는 정치보복.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다간 원세훈이 누구?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겠어요. 청문회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법 4조에 보면 국정원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전단도 그렇고 좌파 연예인 TF도 그렇고 대통령의 제거 없이 국정원 조직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반드시 알고 있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박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인식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가하지 않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작업을 했던 국가정보는 한가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에서 뭐합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실 규명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과정은 한번 지켜보시죠. 검찰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이 제일 한가하지 않죠. 뭐 삼시세끼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대통령이고 대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명예 지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모른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세훈 원장의 책임만으로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오히려 그 위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리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싫어하냐? 왜 하필 저냐고 제가 한탄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사 의뢰 절차 전에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수사 의뢰한 게 이것이 어떻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민간인임을 알고 조사를 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 판단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위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계속?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업무 절차 부분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어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또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한쪽에서 뭐 치사하게 또 한쪽에서는 대담하게 했다. 이거 지난 두 정권을 비교하는 건데요. 속속 밝혀지는 블랙리스트 두 정권의 차이, 괴롭힘의 차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십시오.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찌질하게 MB 신복에서 국정원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민간인 사찰에 이상한 일이 많았죠. 김미화 국정원이 사찰한 듯. MB 측에선 대통령이 한가하지 않다. 고소는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에 추군으로 모시던 영예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조윤선 전 장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군되는 사람들 문화융성한다더니 뭘 하신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여유롭지 않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최대 정치보복은 MB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다. 아, 참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